안녕하세요. 감성독서 감성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데런 하디의 아주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뚜렷한 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삶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무심코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 책은 25년 이상 성공 자기계발 분야에서 수많은 CEO와 자수성가 부자들의 멘토로 활동해온 데런 하디가 발견한 단 하나의 성공 원리, 바로 컴파운드 이펙트, 복리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은 작고 지루하고 또 사소해 보이는 그런 선택들이 꾸준함과 시간을 만나 폭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성공을 불러오는지 지금부터 아주 작은 변화의 힘,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컴파운드 이펙트란 무엇인가? 컴파운드 이펙트, 즉 복리 효과는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들이 엄청난 보상을 낳는 원리를 일컫는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결과가 아무리 클지라도 초기에는 각 단계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 관계, 재산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간에 초기의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감지조차 어렵다. 즉, 이 작은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지 않기에 선뜻 대단한 이득이라고 여길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되기 전에 제풀에 포기하고 만다. 예를 들어보자. 달리기를 일주일간 지속하다가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8일째 그만둔다. 6개월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지만 젓가락 행진곡 말고는 다른 곡을 마스터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린다. 몇 년 동안 개인연금을 붓다가 돈이 좀 생겼다는 이유로 중단하거나 해지하곤 한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작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차이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아주 작은 변화 더하기, 꾸준함 더하기 시간은 엄청난 차이. 사소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여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3명의 동네 친구가 있다. 이들의 연수입은 모두 $50,000 정도다. 그리고 결혼 후에 뱃살이 늘어 조금은 걱정스러워하지만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평균 몸무게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같다. 우선 레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좀처럼 변화가 없는 생활에 가끔 불만을 느끼지만 행복하다. 다른 친구 스콧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루에 10페이지씩 책을 읽고 출근길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북을 30분씩 듣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가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별달리 야단법석을 떨고 싶지는 않다. 최근에 내 팟캐스트를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다. 매일 125kcal씩 덜 섭취하기로 한 것이다. 시리얼을 한 컵 덜 먹고 탄산음료수 대신 탄산수를 마시고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대신 머스터드 소스를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목표다. 또 하루에 2,000보가량 더 걷기 시작했다. 대단한 용기나 노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스콧은 이런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간단하긴 하지만 그만큼 간단히 그만둘 가능성도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 번째 친구인 브래드는 좋지 않은 선택을 몇 가지 내리고 만다.
그는 최근에 최신 모델의 대형 TV를 구입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실컷 시청하는 중이다. 푸드 채널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하며 요리하길 즐기는데 치즈가 범벅된 캐서롤과 디저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또 거실에 바를 설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주 라이프를 실천한다. 광란의 밤까지는 아니다. 브래드는 그저 좀 더 즐기며 살고 싶을 뿐이다. 5개월이 지나도 레리, 스콧, 브래드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콧은 계속해서 매일 밤 조금씩 책을 읽고 출근길에 오디오북을 듣는다. 브래드는 인생을 즐긴다. 레리는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 각자 자신만의 행동 패턴이 있지만 5개월은 각자의 상황에서 변화나 개선이 드러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세 사람의 체중 변화를 표로 그려본다고 해도 큰 차이를 발견하긴 힘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세 사람은 사실상 동일하다. 10개월이 경과해도 이들의 삶에서 현저한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또 18개월 후에도 세 친구의 외모에서 아주 작은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25개월쯤 지나고 나면 마침내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27개월째에는 차이가 제법 벌어지며 31개월째가 되면 그 변화는 깜짝 놀랄 만한 수준에 이른다. 스콧은 날씬해진 반면 브래드는 뚱뚱해졌다. 스콧은 단지 하루에 125kcal를 덜 먹었을 뿐인데 그걸 31개월간 유지한 결과 무려 33파운드, 약 15kg이 빠진 것이다. 같은 기간 브래드는 하루에 단지 125kcal를 더 섭취했을 뿐이지만 몸무게가 33.5파운드 늘고 말았다. 이제 그의 체중은 스콧보다 67파운드, 약 30kg 더 나간다. 하지만 체중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스콧이 독서와 오디오북 듣기에 쓴 약 1000시간, 즉 새로운 지식 습득을 실천한 시간은 그에게 승진과 연봉 인상이라는 보상으로 되돌아왔다. 무엇보다 그의 결혼 생활은 더욱 윤택해졌다. 브래드는 어떻게 됐냐고? 직장에서 뒤처졌을 뿐 아니라 결혼 생활 역시 위기에 처했다. 레리는 어떨까? 그의 상황은 2년 반 전과 거의 비슷하다. 약간의 후회라는 감정이 더해진 것만 뺀다면 말이다. 컴파운드 이펙트의 경이로운 힘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컴파운드 이펙트를 적용한 사람과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컴파운드 이펙트가 나타나도록 방치한 사람 간의 차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흡사 마술처럼, 아니 차라리 기적처럼 보인다. 31개월 혹은 31년이 지난 다음에는 컴파운드 이펙트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한 사람은 마치 벼락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엄청난 성공은 아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이다. 머핀 하나 더 먹었을 뿐인데. 앞에서 든 예시만 해도 충분히 드라마틱해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오한 뭔가가 존재한다. 바로 한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는 예상과 의도를 넘어서는 물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파운드 이펙트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물결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브래드의 나쁜 습관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도록 하자. 브래드는 푸드 채널에서 배운 레시피로 머핀을 만들어 먹곤 한다. 가족들은 그가 만든 머핀을 좋아한다. 이만큼 보람찬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머핀뿐 아니라 다른 디저트들도 더 자주 만들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요리를 너무 즐긴 나머지 적당량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다. 하지만 과다한 음식 섭취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피곤이 덜 풀린 상태로 잠에서 깨느라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게 된다. 이렇게 생긴 수면 부족과 짜증은 브래드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상사로부터 실망스럽다는 피드백을 받는다. 그런 날이면 그는 자신의 일에 불만족을 느끼고 에너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게다가 퇴근길은 어찌나 길고 짜증스러운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그렇듯 브래드는 좀 더 차려먹기 쉬운 음식에 손을 뻗고 만다. 전반적인 에너지 고갈로 인해 아내와의 산책을 거절하는 일도 점점 잦아진다. 그로서는 별 생각 없이 내뱉는 거절이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아내는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인다. 아내와 함께하는 활동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긍정적 사고와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엔도르핀 분비도 줄어들고 만다. 행복감이 떨어지자 브래드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서도 결점만 부각시켜 보기 시작하고 아내를 향한 칭찬의 말은 점점 자취를 감춘다. 몸이 무기력해짐에 따라 자신감은 추락하고 자기 자신을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되며 로맨틱한 감정마저 사라져버린다. 브래드는 자신의 에너지와 아내를 향한 관심의 고갈이 결혼 생활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저 피곤할 뿐이다. 밤늦게까지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난다. 힘들지 않을 뿐 아니라 즉각적인 쾌락마저 안겨주기 때문이다. 점점 멀어지는 남편과의 거리감을 절감한 아내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급기야 애정 결핍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자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만의 세상으로 숨는다. 그리고 외로움에 휩싸인 채 자기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배우자에게 얻지 못하는 유대감을 충족하고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주변 남성들이 추파를 던지는 걸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그렇다고 특별히 남편을 배신하는 짓을 하지는 않지만 브래드 또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다. 그는 둘 사이에 생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 탓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정돈하기보다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해버리는 심리는 엉망진창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흔한 현상이다. 브래드 역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길 거부한다. 그가 즐겨 시청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범죄 수사물에서는 자기 개발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일까? 만약 스콧이 탐독했던 자기계발서를 브래드가 읽었더라면 부정적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애석하게도 그가 매일 행한 작은 선택들은 결국 인생의 모든 영역을 사정없이 파괴하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말았다. 반면 이와는 정반대로 칼로리 감량과 교양의 습득은 스콧에게 엄청난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짐 론의 또 다른 후계자인 제프 울스는 슬라이트 엣지라는 책에서 이 차이가 단순한 일상적 규율을 반복한 결과와 작은 판단 오류가 반복된 결과 간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아주 사소한 차이일지라도 충분한 시간 동안 꾸준히 누적된다면 그로 인한 결과물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전에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컴파운드 이펙트란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 엄청난 희소식 아닌가? 아주 작은 단계들을 차례대로 꾸준히 시간을 두고 밟아 나가기만 하면 당신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니 다행이지 않은가? 불굴의 의지와 영웅의 기계로 강점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구호나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별로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 도전에 다시 나서라고 재촉하는 선동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저런 구호와 선동을 떠올리기만 해도 나는 벌써 지치는 느낌부터 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호와 선동에 따르려 애쓴다. 엄청난 노력을 자랑스레 과시해야 효과가 있고 그것이 일종의 의무라는 잘못된 믿음에 휘둘려온 탓이다.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은 사소한 선택들이다. 코끼리에게 물려본 적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모기에게는 물려봤을 것이다. 당신의 삶을 깨무는 것은 대개 작은 것들이다. 가끔은 한 번의 엄청난 실수로 인해 훌륭한 경력이나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유명 코미디언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다가 무심코 인종차별적 망언을 흘리거나 저명한 인도주의자가 술에 취해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하거나 존경받던 테니스 선수가 욕설을 퍼부으며 심판을 위협하는 경우가 그렇다. 분명 이런 유형의 잘못된 선택은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다. 하지만 과거의 당신이 아무리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건 여기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만큼 대단한 퇴보나 비극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 대부분이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자주 이뤄지는 작은 선택들, 즉 당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결정들이다. 그 작은 것들이 당신의 선택을 망친다. 이 점은 필연이며 예측 가능하다. 멍청한 술책이든 하찮은 행동이든 긍정적 선택을 가장한 사악한 어떤 것이든 그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당신을 정상 궤도 밖으로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다. 바로 당신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힘이 들어서 혹은 정신이 없어서 당신은 이 작은 행동들을 못 본 채 지나쳤다. 이미 얘기했던 대로 컴파운드 이펙트는 늘 작동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당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동한다. 바로 당신이 넋을 놓은 채 휩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도 모르게 탄산음료를 마시고 감자칩 한 봉지를 먹고 난 후라면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도 이미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기회는 사라져버린 후다. 중요한 고객에게 전달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2시간 동안 TV를 보고 있다든가 진실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연인에게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내뱉는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넋을 놓고 내리는 선택들이다. 당신은 지금껏 스스로에게 별다른 생각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왔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선택을 계속하는 한 비효율적인 행동을 생산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리기란 불가능해진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자신의 행동을 추적하라. 지금부터 나 자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가장 강력한 전략 한 가지를 당신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매일 취하는 일상적인 선택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고 행동과 실천이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 하인처럼 일관성 있는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만든다. 우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성공하길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라.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가? 철인 경기에 나설 정도의 체력을 바라는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가? 지금 현재 당신이 그 영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려보라. 그리고 이후에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지를 짚어라. 더 부유하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한 지점을.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이다. 당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목적지로 이끌어줄 선택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을 분명히 인식해야 좀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기 위해 당신이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추적하길 권한다.
빚더미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당신이 지출하는 모든 돈을 푼돈까지 전부 추적해야 한다. 살을 빼고 싶다면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운동 경기 참가를 위해 훈련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과 행하는 모든 운동을 추적하라. 메모장을 항상 지니고 다녀라. 그리고 모두 적어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가지도 빼지 말고. 핑계나 예외는 없다. 빅브라더가 늘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여겨라. 당신이 기록을 빼먹을 때마다 내가 나타나 팔굽혀펴기 100회를 명령할 거라고 생각하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적는다고 뭐 그리 대단한 효과가 있겠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내 발전과 실수를 추적함으로써 나는 지금의 성공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 추적 과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결정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주의할 점은 짐론이 말한 것처럼 실천하기 쉬운 일은 그만두기도 쉽다는 것이다. 물론 실천이 어렵다고 해서 마법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컴파운드 이펙트의 기적을 일으킬 만큼 반복적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간단한 일을 계속 실천하는 게 비법이다. 그러니 삶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단순한 일들을 혹시 현재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일을 성공한 사람들은 기꺼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이후의 삶에서 어렵고 지루하고 힘든 선택의 순간을 직면할 때 이 간단한 추적하기 기술이 도움이 되리라는 사실을. 월급의 1%를 저축해 백만장자가 된 비서. 12년 전에 캐서린이라는 훌륭한 비서와 일했던 적이 있다. 당시 그녀의 연봉은 $40,000였다. 캐서린의 업무는 내가 기업가 정신과 부의 축적에 관해 강의하는 동안 강의실 뒤쪽에 앉아 수강생 등록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 저는 번 돈의 10%를 저축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옳은 말씀이겠지만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 형편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이어서 그녀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각종 청구서와 대출금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걸 모두 납부하고 나면 월말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연봉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연봉을 좀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비록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일단 내 제의를 수락했다. 이후에 나는 캐서린에게 지출 추적하기 전략을 가르쳐 줬고 그녀는 노트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월급 중 딱 1%, 그러니까 $33로 별도의 저축 계좌를 개설하라고 조언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을 밖에서 사 먹지 말고 도시락을 싸오면 한 달에 $33는 아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월급의 2%를 저축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케이블 방송 요금제를 더 싼 것으로 바꿔서 $33를 아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월급의 3%를 저축액으로 설정했다. 이번에는 피플 잡지 구독을 끊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 대신 본인 자신의 삶을 연구할 때였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는 대신 원두를 구입하여 사무실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게 했다. 덕분에 그녀도 나도 커피를 훨씬 더 좋아하게 됐다. 연말이 되자 캐서린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급여의 10%를 저축하게 됐다. 이 사실에 가장 놀란 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또한 이 한 가지 기율이 삶의 여러 다른 영역에도 물결 효과를 일으켰다.
자신의 지출 하나하나를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나가던 오락성 비용을 아껴서 그 돈을 개인의 발전에 투자하게 됐다. 수백 시간을 들여 풍부한 영감을 주는 교육 콘텐츠를 습득하면서 그녀의 창의력은 한층 성장했다. 캐서린은 우리 조직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들고 왔다. 그리고 절약하게 될 돈의 10%와 새로운 전략을 통해 벌어들일 수익의 15%를 자신에게 준다면 본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해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하겠다고 제안했다. 다음해 말이 되자 그녀의 급여는 10만 달러가 넘었다. 기본급 4만 달러는 그대로였지만 6만 달러를 보너스로 받았던 것이다. 이후 캐서린은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2년 전쯤 우연히 공항에서 캐서린과 마주쳤는데 그녀는 이제 연간 25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100만 달러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100만 장자가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 달에 33달러를 저축하기로 한 작은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기대를 초월하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 예상하는 수준을 알아낸 다음 그걸 초월하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하라. 아니, 사소한 것일수록 그렇게 하라. 예를 들어 나는 행사에 초대받으면 그 행사의 복장 기준이 어떨지 가늠한 다음 최소 한 단계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확신이 없을 때는 언제나 짐작되는 수준보다 더 잘 차려입는 쪽을 선택한다. 사소한 듯 보이겠지만 기대 이상을 행한다는 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조연설을 할 때면 나는 준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쓴다. 그 기업의 조직구조, 제품, 시장뿐 아니라 내 연설에 대한 그들의 기대 수준 또한 조사한다. 내 목표는 언제나 그들의 기대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확실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한다. 남들의 기대보다 더 잘하면 당신의 평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탁월하다는 평판을 얻으면 시장에서의 가치가 몇 배 더 높아질 것이다. 나는 계약한 날짜보다 며칠 더 일찍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한다는 철학을 지닌 CEO와 거래해봤던 적이 있다. 그는 매월 27일에 그 다음 달의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그는 분명한 태도로 나에게 대답했다. 어차피 지급할 돈인데요. 하지만 미리 지급함으로써 주는 놀라움과 즐거움은 가치를 따질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내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때 페덱스로 수표를 배달시켜 보낸다. 물론 정기급여는 그들의 은행 계좌에 전자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특별한 성과 기준을 달성했을 때는 보너스를 수표로 인출하여 직접 쓴 메시지와 함께 포장하여 집으로 배달시킨다. 그럼 가족 모두가 그 직원의 성과를 함께 축하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CEO의 말 맞다나 어차피 지급할 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주는 놀라움과 즐거움은 가치를 따질 수 없지 않겠는가. 고급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도 유사한 기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고객 서비스에서 그들은 항상 기대 이상을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노드스트롬에서는 고객이 1년보다 더 오래전에 구입했던 제품이라도 영수증 확인 없이 때로는 다른 곳에서 구매한 제품까지도 환불해준다. 왜 그렇게 할까? 그들은 기대를 초월하는 행동이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 충성도를 창출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결과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평판을 구축했고 계속 관심을 끌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증폭의 힘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이 철학을 매일의 습관, 규율, 루틴 속에 당신의 인생 속에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기존의 노력에 약간의 시간, 에너지, 생각을 더하면 결과는 그냥 향상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결과는 증폭된다. 아주 작은 추가를 통해 비범함이 완성된다.
당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 자신을 좀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것,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것,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즉, 증폭의 기회를 찾아보라. 당신이 기대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라. 그러면 당신이 이뤄내는 성취의 속도와 수준에 주변의 모두가, 그리고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놀랄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늦잠을 잤을 수도 있고, 간식을 하나 더 먹었을 수도, 아니면 책 한 페이지를 읽었을 수도, 또는 평소보다 물 한 잔을 더 마셨을 수도 있겠죠. 데런 하디는 말합니다. 성공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의 반복에서 비롯된다라고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컴파운드 이펙트는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언젠가는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리처럼 쌓이는 습관의 힘을 믿고 오늘 하루 어제보다 1% 더 나아진 나를 위해 살아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